사일런트 힐 F 1회차 엔딩 봤습니다. 플레이 타임부터 말씀드리자면 14시간 걸렸는데 제가 스팀으로 플레이했는데 스팀에는 14시간 찍혀있고 인게임에서 저장 슬롯 보면 10시간 찍혀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차이 나봐야 1시간 정도 차이인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일단 저는 보통 플레이 타임 말씀드릴 때 스팀에 찍힌 걸로 알려드리는 편이니까 14시간이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 게임은 이미 다들 어느 정도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진엔딩인가 뭐 그런 거 보려면 3회차까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회차 엔딩 본 내 녀석이 뭘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의 소감도 말해보면서 변명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게임의 재미만을 말씀드려보자면 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달렸고 적당한 공포감도 있고 공포게임 치고는 전투 쪽에도 많이 집중을 한 게임이다 보니까 몰입해서 하게 되는 편이었어요. 아마 게임의 정상가가 65,000원 정도였다면 지금 당장 해보시라고 추천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93,000원 거의 10만원대의 가격이다 보니까 재밌음에도 선뜻 추천드리기는 애매한데요. 이유는 당연히 적당히 재밌기 때문입니다. 점수로 말씀드리자면 한 80점, 82점 정도의 재미였달까요? 저만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87점, 88점 정도는 되어야 10만원 하더라도 추천드릴 만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해차를 아직 해보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게임에서 가장 흥미를 가지지 않았던 부분이 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포 게임이니까 공포감 많이 무섭진 않았지만 적당한 공포감 조성은 충분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고요. 전투, 타격감이 개쩌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좋은 편에 속하고 후반부에는 좀 내절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게임에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을 말하라고 하면 전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부금, 정말 분위기에 잘 맞는 아주 독특하고 개상망측한 느낌의 부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래픽은 전투 다음으로 가장 만족한 부분이었어요. 이런 호러 게임 장르는 아무래도 서양 배경이 좀 많기도 하고 제가 호러 게임을 시작한 연식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동양 분위기의 공포 게임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상당히 신선하고 좋았고요. 옛날 촌동네를 보는 이런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붉은색 표현이 잘 된 그래픽은 좀 고사양을 요구하긴 했지만 그래픽이 너무 이쁘고 깔끔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스토리 1회차만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고 2회차, 3회차 진행해야 점점 풀리는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스토리라는 게 오로지 결말만 중요하다기보다는 과정의 몰입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게 좋은 스토리였다면 1회차 마무리했을 때 와 장난 아니네 이 다음엔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 거지? 무슨 내용일까? 스토리에 몰입돼서 궁금해 미칠 것 같다. 이런 게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과정에 엄청 몰입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 게임을 하는 내내 링콘이, 샤코쿤이, 슌이 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지금 무기 내구도 모자란데 어떻게 쓰고 말까? 저 탈의실 사물함 비번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지? 어딜 가야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런 장르 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가 바이오하자드인데 RE 시리즈들을 플레이해보면 의외로 전체적인 스토리가 복잡하거나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들로만 연결되어 있지만 주인공들의 이해관계나 연출들로 인해서 내가 레온에 빙의하고 내가 애슐리를 걱정하게 되는 이런 몰입감으로 시작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게 된 거냐 이거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엔딩 본 후에 바이오하자드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게 됩니다. 네, 스토리가 무조건 난해하고 복잡하다고 재밌는 스토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일 F 스토리 작가의 다른 작품인 스르라미 울적에 괭이가미기 울적에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아마 그건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닌 그냥 시청만 하면 되기에 스토리의 몰입감이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온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다이어차 플레이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1회차 엔딩을 봤을 땐 진짜 궁금증 같은 게 전혀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오케이. 막보스가 생각보다 어땠네. 아까 풀었던 퍼즐 좀 억까 아닌가? 등등 그 정도 생각밖에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1회차 끝내고 나니 손이 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만 1회차 자체를 돌아보면 전 나름 흥미진진하게 열심히 재밌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다면 한 40%, 50% 정도 할인할 때 5, 6만원 선까지 내려간다면 한번 해보셔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고요. 나름 독특한 요소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전투 쪽에서 정신력, 체력, 스태미너 3가지 자원이 운영되고 호러 게임인데도 스태미너가 있다는 점, 저스트 회피, 저스트 반격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호러 소울이라고 말해도 될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씩 소울 게임 하고 있나? 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게임하면서 한 번 죽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액션 난이도 이야기 중시, 수수께끼 난이도 난관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값이더라고요. 전 원래 기본 세팅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로 하면 훨씬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다만 퍼즐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어렵다기보다 어거지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몇 개 있긴 했어요. 그래도 뭐 플레이하면서 14시간 동안은 즐겁게 플레이했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게임 자체는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드니까 공포게임 좋아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할 때 한번 플레이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